박근혜에게 있어서 부모가 있잖아요. 예, 박근혜가 아버지 박정희, 엄마 유경수. 그런데 박정희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또는 뭐 민족의 지도자라고 해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딱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가 이렇게 좀 중립지역에 넓은 중립지역에 있는 형태죠. 저도 사실은 유경수에 대해서 유경수라고 그냥 언급하기가 조금 이래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적이 있어요. 유경수 여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중립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왜 그러냐면 유경수라는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뭐 그 집권 기간 동안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청와대 속 야당이다. 이렇게 해주목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큰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아 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가졌었습니다. 저는 유경수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예. 그 자기 남편이 사실은 18년간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해갖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 남편을 사실상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한 아주 그 지능범 개념이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선 개헌을 해갖고 71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또 나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정말 청와대 속 야당이라고 했다면 이혼을 불사하고 반대하거나 막았어야 되는데 1971년도에 그 유명한 육박전이라고 하는 용어, 육박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지 육박전, 예, 치고받고 싸울 때 육박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육박전이라는 게 유경수의 육정이와 육자와 박정희의 박자. 그래서 육박전. 청와대에서 유경수하고 박정희가 한번 싸우면 아주 그냥 엄청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싸움의 형태가 치열했다 해서 거기서 유래된 게 치고받고 싸우는 걸 육박전이라고 했다라고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71년도 유성호텔에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통해서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 박정희 자기 남편이 그때 선거 굉장히 불안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1년도에 박정희가 그 불출마 선언, 차기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이러니까 불출마 선언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처하니까 유경수가 자기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래서 대전의 유성호텔로 대전 지역에 유세를 갔다고 하는데 숙소가 유성호텔이니까 거기를 연락도 안 하고 내려오지 말라고 하니까 얘기해봐야 내려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자기가 내려갔다라는 거잖아요. 내려가서 문을 딱 여니까 바로 박정희가 거기에 여배우하고 둘이 있는 거를 봤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가 크리스탈 잿더리를 집어던졌다는 거죠. 내려오지 말고 서울에 처져 빠져 있으라는데 왜 왔어? 그러면서 뭐 던져갖고 그게 이마에 맞아서 뭐 피가 흘렀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유경수가 진짜로 청와대 속의 야당이었고 정말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삼성개헌까지 통해서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길 내려갔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별로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유경수와 관련해서 새로운 증언을 해줬죠. 바로 JP 김종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종필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 고집이 아버지를 닮았냐 엄마 닮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 닮아서 그런 겁니까 했더니 오히려 김종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정희는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집이 세지 않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았던 거다 하면서 의외의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얘기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고집이 어머니 쪽을 닮았다는 말이 되는데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JP가 뭐라고 했냐면 이 기사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6XX라고 알아? 라고 답변을 했어요. 6XX라고 알아? 그 유경수 여사의 아버지 육종관 씨가 고향에서 6XX라고 그랬어.
욕심이 많다고. 그뿐이 아니야. 길러준 사람 고맙다고 하나?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붙인 별명이야. 그만하면 알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 해주먹님 보셨다고 그러셨어요. 자, 여기서 6XX 이게 전 뭔 뜻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6XX 그러니까 이게 6실알이라고 하는 사람, 예, 6XX 그러니까 6XX를 6실알이라고 얘기한 건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예, 우리 캡틴님인가요? 예, 오늘 러브라고 썼는데 뭐라고 한 건가요? 예, 욕이 안 써진다고. 예, 예, 6XX를 이거는 써질 겁니다. 정답이었으면 육개장인가? 해주먹님. 육실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육놀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육각수 1030님. 예. 그런데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에 그 정답이 있더라고요. 처음 말한 게 맞을 듯. 아,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자, 그럼 맞았으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써질 것 같진 않은데. 오, 아, 이게 안 건가? 자, 중앙일보에 보면 뭐냐면, 육종관 씨는,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육종관 씨는 대체로 괴팍한 성품, 검소한 또는 인색한 성품, 계산이 분명하고, 고집이 매우 센 성품으로 마을 노인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한 노인은 이미 돌아간 일을 험구하자니 미안하다면서 집주인 육씨는 머슴들에게 줄 국수의 올이 이미 익었더라도 제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불을 더 넣고 푹 끓이라고 호통치곤 했다.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더듬었대요. 못부이님 가신데 요거 한번 들어요. 너무 인색하다 해서 안 보는 데서는 사람들이 바로 6XX라고 불렀지요 라고 했는데 그 6XX가 뭐냐? 육돼지랍니다. 육돼지. 예. 육돼지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자꾸 돼지라고 부르니까 그 집안이 더 잘 된다라고 하면서 육망아지라고 부르는 이도 생겼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번성하던 집체가 79년부터 무너져 내리자 망하지 하니까 정말 망했나 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고든비까지 즉흥공 얘기하고 있었는데 육돼지, 정답은 육돼지였습니다. 우리 1030님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 뭐예요? 정답을 쓰셨는데 안 된 건가요? 아닌가요? 맞는 건가요? 고든비까지 육돼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육실알이나 육놀부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었는데 정답은 육돼지였답니다. 육돼지. 예. 그 육돼지라고 부를 정도로 욕심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바로 박근혜 역시. 근데 생각해보면 장도리 아재님 양돈 옆에 반발 예상. 그 시절 사람들은 되게 착했네요. 욕인 줄. 육돼지. 예. 육돼지가 욕이죠. 그러니까 시사저널이 6XX라고 분명히 육돼지라고 JP는 읽었을 텐데 6XX라고만 읽었으니까 예. 하여간 그 정도로 욕심이 많았다는데 생각해보면 박근혜가 욕심이 엄청 많잖아요. 자기 동생들한테 돈 한 푼 주지 않고 자기만 홀랑 다 먹어 치웠고 그리고 또 신기수 예. 경남 기업에서 지어준 한옥집이니 또 박정희가 기업들한테 걷어서 쓰다가 남은 돈 그 돈도 결국은 6억 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200채를 살 돈이라고 했는데 그 돈도 다 자기가 혼자 먹어버리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동생들하고 다 갈라선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 JP가 했던 말 중에서 이 유경수에 대해서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비판하는 대목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자기가 미국 보병학교에 유학을 갔다 왔을 때 자기 딸이 예리라고 하는 사람이 딸이랍니다. 이 딸을 낳았는데, 그쵸? 박상희 씨, 박정희의 형, 그리고 대구, 이른바 폭동, 네. 이때에 숨진 박정희의 형이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 박상희가요.
그 박상희의 바로 딸하고 결혼한 게 이 김종필이잖아요. 그런데 그 김종필이 그 저기 뭐야 미국 보병학교에 유학 갔다가 오는 동안에 자기 그 먹을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집에 먹을 게 없어 갖고 그래서 그 애를 낳고도 힘들었는데 그런 산모한테 유경수가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네 집에서만 밥을 해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밥 한 끼 주지 이 쌀 뭐도 도와주지 않은 거를 보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유경수한테 가서 따졌다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따졌다. 당신 딸 당신네 조카 딸 아니냐. 자기는 밥 먹는 소리 내면서 애 낳고 굶고 있는 산모한테는 어떻게 도움 한 번 주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막 항의하고 따졌더니 그렇게 한 사람이 무슨 불우한 사람 돌본다는 그런 건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꾸민 거다 이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아마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 진실을 깠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유경수가 이 정도까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했으면 에이 설마 이상한 사람들이 또 괜히 박정희 일가 욕하려고 괜히 저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거 김종필이 얘기한 거니까 이거 뭐 거짓말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깜짝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이게 이제 시사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김종필이 막 반발을 했어요. 엄청나게. 내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서 시사저널의 사장이 뭐 고향 뭐 후배인데 찾아왔길래 내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러저러한 말을 한 건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뭐 반발했던데 근데 시사저널에서는 이거 다 녹음되어 있는 내용이고 사실이다. 그 뭐 조작된 내용 없고 김종필이 한 말 중에서 틀린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 이러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김종필이 저는 이제 유경수가 이렇게 인자함이 없다고 하면서 비판했던 이 김종필의 말도 놀라웠지만 또 한 가지는 김종필의 이 말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예. 뻔뻔하기가 정말 이를 데 없고요. 그 자식들이 품보면 알죠 라고 하셨고 네. 김종필이 유경수가 자기 부인이 큰아이 낳고 굶고 있을 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야박하다고 했는데요. 김종필은 또 어떻게 했느냐. 자, 장준하 선생님과 관련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장준하 선생님 관련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들어오신 분 중에서 아직 추천 안 눌러주신 분 지금 바로 꼭 추천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태민 애 낳은 게 무슨 대통령 이 말은 JP가 하지 않았대요 라고 했죠. 저는 이 얘기도 또 믿을 수가 없어요. 봐봐요 이게 김종필이 자기가 이 얘기 한 거 다 틀림없거든요. 녹음 다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갖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뭐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발뺌하잖아요. 저는 정치인 얘기가 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썬데이 서울인가요? 예.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에서 보면은 누가 했는지 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측근히 얘기하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캡틴 형님 오늘 안 계셔갖고서는 추천하고 이거 꿀깍잼하고 이게 잘 안 됐어요. 오늘 캡틴 형님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캡틴 형님.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에 처음 시작한 게 썬데이 서울인가 그 미국에 기반한 그 언론 매체예요. 거기서 자기네가 처음 그 김종필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아니라고 본인이 부인한 것 자체가 좀 오히려 저는 이해가 안 갔고 정치인들은 치고 빠지기를 워낙 잘하니까 진실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실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간 그 얘기도 김종필이 전혀 안 했는데 뜬금없이 그거를 만들어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렇고